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일선 시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곡성군에서는 미리 농촌에서 살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이 조성돼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004년 폐교된 옛 곡성 오곡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건물 대신 20개 동의 숙소와 각종 교육시설장이 들어섰습니다. 1인 가구와 3인 가족 등 최대 30명이 머무를 수 있도록 샤워실과 식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곡성 스테이션 1928 명칭은 옛 오곡초등학교 설립일에서 따왔습니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명실상부한 곡성의 교육, 체험, 문화가 어우러지는 체류형 복합 공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은 스테이션 1928에서 최대 1년 동안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목공예와 하우스 건축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숲놀이 학교와 아토피 치유 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도심보다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부족한 편의시설 등 농촌 지역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많이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체류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곡성군은 오는 8월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정자를 우선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곡성군을 기점으로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 사업을 일선 시군에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일선 시군들의 체류형 거점 도시 사업이 인구 소멸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부활제가 오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제에는 5.18 유공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44년 전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계엄군과 맞서다 산화한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투쟁했던 윤상원 열사 추모식도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일반 시민이 사는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물건 압류를 위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문을 열었다는 입장인데요. 정작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주 김모 씨는 최근 CCTV를 돌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 5명이 한 세입자의 집 앞으로 몰려와 문을 강제로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든 줄 알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김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갔단 겁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간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은 특수장비로 이 손잡이를 뚫은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법 집행관실 직원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반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주택에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집안에 있던 서류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한 광주지법 직원들은 채무자가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문 손잡이를 새 것으로 바꿔놓은 뒤 1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건물주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와 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날 수 있냐는 겁니다. 압류를 하려고 딱지를 붙이러 왔다.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조용히 왔다 간 거죠.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강제 집행일 한 달쯤 전에 채무자 초본에 적혀있던 주소지로 찾아갔고 채무자가 그곳에 실제로 사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들어간 경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돌아오며 해당 세입자 등에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해명에 세입자나 건물주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집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하냐며 최소한 알려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집에 한 2천만 원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많이 황당하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지방법원은 집을 잘못 들어갔을 때 집주인 등에게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려주도록 규정을 바꾸는 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은 어떨까요? 최황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여수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깨진 돌과 끊어진 철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토사와 낙석 정리 등 기초공사는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모습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방수포는 일부는 찢겨져 있고 토사들은 비만 내리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복구 공사에 어르신들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거기다가 일해놓고는 이렇게 비온당 때 이렇게 덮은데 안선 것 같죠.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동백 공영주차장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만한 낙석이 지상에 가득 쌓여 있고 낙석들은 난간에 걸쳐 있어 추가 붕괴가 우려됩니다. 현장 출입을 위한 주차장 철거 공사가 끝나는 7월 중순쯤 복구 공사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행안부도 시급한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절차나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은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 심사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면제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유지에서 일어난 재난일 경우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어렵고 공유지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발생한 산사태인지에 따라 소관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시급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산이나 시유재산 이런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기상청은 이번 여름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피해 지역 복구 공사는 여전히 기약 없이 올 여름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시즌 첫 4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한 경기 흐름 속에 불안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선발 투수진의 구멍에다 불펜진도 잦은 등판으로 인해 힘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상 선수들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투수진 운용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즌 첫 4연패 충격에서 벗어나는 대투수의 역투. 연속 타자 홈런으로 승리의 다리를 놓는 팀의 주장과 마청.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2승 4패로 부진했지만 선두 자리는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 10승 1무 10패로 반타작 승률에 그치면서 2위 두산과는 2게임 차, 5위 NC와는 4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주중 3연전이 뼈아팠습니다. 최하위 롯데에 내리 3게임을 내주며 올 시즌 첫 3연패에 빠졌고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선 9회 충격적인 역전패로 4연패까지 당하면서 선두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 대투수가 있었습니다. 양현종이 두산의 강타선을 7이닝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연패에서 벗어났고 통산 2,400이닝을 넘어서면서 한국 프로야구 최다 이닝과 최다승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막강 전력을 보여줬던 불펜진이 과부하로 실점이 잦아지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거나 경기 막판
가슴 졸이는 장면도 많아진 건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구멍 뚫린 선발진을 메꿔줄 선발 투수들이 조만간 돌아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이의리와 임경이 지난주 퓨처스에서 9위를 점검했고 이번 주에 1군에 복귀해서 힘을 보탤 예정이어서 투수진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일주일 전에 수입승을 거뒀던 NC 그리고 KT를 상대로 다시 한번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역대급 하자 논란에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감리자가 업무상 미숙을 인정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어느덧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입주민들은 노심초사하며 보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서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리. 공사의 품질과 감독을 책임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일부 감리들의 업무 태만이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감리들이 현장에 오면 검측을 안 해요.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재보지도 않아요. 전혀 노력도 않고 공부도 않고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틀린 방법인데 지금까지 이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기술이 예술 기술이죠, 전부. 늘 현장에 그날 이제 검측도 하고 늘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령 분들은 조금 소홀할 수 있죠. 역대급 하자 민원이 쏟아진 무안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에도 건축과 기계, 토목 등 6명의 감리가 파견돼 있었습니다. 감리들이 2년 반 동안 작성한 보고서의 검측 결과는 모두 적합. 입주 예정자들이 발견한 각종 하자 등 시공 결과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룡 힐스테이트 감리자는 보고서에 적힌 적합이 다음 공정 착수를 위한 결론 보고 과정이며 문제가 있던 부분은 모두 현장에서 시정 지시를 마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결론본을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적합이 아니었으면은 그걸 전부 다 현장에서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리 업무에 미숙했던 점이 있다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시인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감리를 했는데 그게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만 8천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아이템을 전부 다 지금 확인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하자 논란에 국토교통부도 오룡 힐스테이트를 비롯해 전국 신축 아파트 17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상황. 현재까지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현장 감리단은 타일과 도장 등 하자 민원이 접수된 마감부의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부터 입주를 시작할 주민들의 2차 사전 점검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동안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자가 있고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차 앞에 멈춰서 문을 열고 한참을 있더니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범행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14살로 인근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택시를 타고 원룸촌 주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요. 그 원룸 주변 상가 CCTV 한 10여 곳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변 탐문을 통해 이 중학생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훔친 금품은 130만 원 상당. 목포시 석현동 2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며 차량 넉 대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학생은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안에 있던 금품을 털었습니다.
특히 범행 대상을 빠르게 물색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신속히 이동할 수 있고 누구한테 노출 안 되게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도 주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떤 의심 받지 않고 현행법상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등록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 사실상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안 되면 탑승이 아예 불가능한 게 비교되는 보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회사 내부에서 그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금 강구 중에 있고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 터리는 전남에서 확인된 것만 1,160건. 올해도 100건 넘는 차량 터리 범죄가 신고된 가운데 부실한 법규와 이를 파고든 업체 사이 청소년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2025 광주 세계 양궁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북측의 특사를 파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강 시장은 광주를 찾은 김 장관에게 내년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전 세계에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정부가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별다른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